요즘 친구들은 어렵다라는 말이 입에 배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어렵다가 저희가 어렸을 때 느끼던 어렵다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느끼는 어렵다는 네. 본 적이 없는 거면 어려운 거예요. 본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어머님들 그거는 어렵다가 아니라 낯설다라는 거예요. 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전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 방송이 못 나갈 뻔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저희 채널이 뭐 구독자 수가 늘지 않거나 조회수가 나오지 않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 닫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이제 저희 둘이 싸웠을 때 네. 갑자기 영상이 안 올라온다면 저희 둘이 싸운 겁니다. 네, 오늘 극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화해를 했고요. 극적 타결. 네. 뭐 티가 날진 모르겠지만 가끔씩 있잖아요. 밖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방송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오늘 혹시 싸운 거 아니세요? 맞추신 분들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있죠? 공짜책. 플래너, 아니, 플래너. 지난번에 라이브 라방할 때 그 네. 정민여 씨 티셔츠 있거든요. 속옷 공부해달라고. 같은 거. 그거는 공부해달라고 하면서 애를 위한 10,000원, 20,000원짜리 책은 왜 그렇게 놔주세요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사실은 좀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요? 저희가 정전부부 난장판 육아 최초로 드디어 과학이라는 과목을 다루게 됩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엑소쌤 잊었습니까? 그분은 야매라고 봐야죠. 왜 그래? 우리 엑소한테 엄마들이 얼마나 엑소가 좋아한다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커뮤니케이터. 네. 과학 분야 또 1위이긴 하지만 사실은 입시와 관련돼서는 이분이 오프라인 쪽에서는 네. 탑티어입니다. 제가 늘 과학 외쳤잖아요. 네. 드디어 이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수나 국어 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는데 아니 수능에서 과학 못 보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모르죠. 오늘 알아가야죠, 차차. 나도 사실 물어봐요. 이번 통해서 네. 과학의 중요도와 함께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좀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네. 아유, 전민기 씨 부부싸움 하느라 기력 많이 떨어지셨을 텐데 네. 이거 트레서피 5+1 하나 드시고 시작하세요. 정말 오늘 어떻게 2개 드릴까요? 요 며칠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니, 시름시름 앓고 있더라고, 사람이. 아니 그리고 우리 애가 집에 또 학교에서 꽃게 같은 걸 받아왔는데 스마일게. 부부싸움 하면 저희가 따로 자거든요. 네. 거실에서 얘가 새벽마다 밥 달라고 딱딱거려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네. 많이 드세요, 선민기 네, 씨. 트레서피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죠. 녹용 홍삼이 들어간 한방 영양제인데 네. 지금 대치동 맘들이 수험생 영양제로 평소에는 녹용 홍삼을 기본적으로 가장 좀 많이 또 먹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집중력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트레서피는 먹는 방식이 물과 함께 먹으면 되는 알약 타입인데 네. 사실 한방 같은 경우 물론 좋죠. 몸에. 그쵸? 그러나 너무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감 없이 굉장히 작은 알약이에요. 원료도 일반 제품 대비 훨씬 탁월하거든요. 녹용과 홍삼은 한 번 더 발효해가지고 체질에 상관없이 체내에 좀 흡수력을 높인 그런 프리미엄 발효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력 증진에 좋은 옥타코사놀도 22mg이나 또 함유가 돼 있다고 하니까 네. 우리 아이들 엉덩이 힘 중요하잖아요. 그쵸. 길게 공부 근력 유지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후기 같은 걸 좀 읽어보니까 13세 초등 남아가 복용하려고 구매했습니다. 평소에 편식이 심하고 식욕 부진에 저체중입니다. 어른들이 보시고 보약한제 먹이라고 하도 그래서 한의원까지 갔다가 한약은 절대 안 먹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뭘 먹일지 고민하고 있는데 유튜브 정전부부에서 이 트레서피 광고를 해서 이번에 한약 대용으로 구매하셨던 건데 아이가 너무너무 잘 먹고 있대요. 현재 그 앰플딜이라고 해서 기본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량이 많으면 추가 할인이 되고요. 네. 사실 녹용 들어간 한약재 먹이려면 어쨌든 가격대가 있어요.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네. 합리적인 가격 1개월분 15만 원이니까 한번 구매해서 아이들에게 복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선생님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네. 야, 경력이 대단하시니다. 대성 마이맥, 메가스터디 통합과학, 화학, 생명과학 인강 하시고요. 서초 메가 의치대 합격관 화학 강사시고요. 와. 메가 MD,
피트 의치대 편입 여기에 또 전문 분야시고요. 네. 뭐 어쨌든 그냥 많지 1타 않다. 강사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과학 분야. 그렇게 소개하면 됐는데 맞지? 뭐 이렇게 줄줄이 길었어. 좋습니다. 과학 1타 강사 우리 남궁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와, 이거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예. 케미가 장난 아니시네요. 아, 이게 율쌤이 여기 왔을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와, 너무 재밌네요. 아시는 분들 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네. 저희 기존에 나와주셨던 이제 수학 남궁률 선생님의 친형이세요. 제가 형입니다. 네, 제가 형이고 그 친구가 동생인 거예요. 네. 그리고 중간에 또 둘째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삼형제? 맞이. 삼남매. 둘째는 여자. 대단하신 게 네. 경기과학고 조기 졸업하셨고요. 네. 아니, 뭐 선생님 1타 강사면 끝나는 건데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중요하죠. 카이스트 졸업하셨고 네.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학 박사. 와. 뭐예요, 선생님? 예, 제가 과학을 되게 좋아하고 했던 건 맞는데 네.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런 어떻게 운명이 네. 또 이렇게 부모님들의 어떤 기대. 기대 또는 이제 어떤 푸시 이제 이런 것들과도 좀 관련이 있으니까 과고를 제가 들어갔죠. 네. 들어가고 친구들하고 다 같은 길을 그때는 거의 갔으니까 카이스트 시험을 봐서 들어갔고 졸업을 하고 이제 대전을 이제 고향이시지만 네. 떠나야 되겠다. 내가 서울로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서울을 위해 향해 고고를 하려니까 수능을 다시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아무래도 허준의 시대고. 이때 진짜 네. 한의대 인기가 어마어마했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수능을 또 봐서 경희대 저 한의대 수능 간 뽑은 거예요? 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네. 의대를 가기엔 나이에 의한 형님 동생 이거에 되게 제가 좀 그 예민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의대에 들어가서 어린애들한테 발로 차이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의대를 가야 되겠다. 또 이제 한의학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 그래서 이제 또 너무 세 허준 때문에 그때. 경쟁률이. 네, 그래가지고 진짜 죽어라 공부했죠. 이제 운 좋게 한의대에 갔고. 이건 한 번에 가셨어요, 그러면? 한 번에 갔죠. 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회에 나온 다음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석박사까지 했고. 뭐 결론은 다시 과학 선생님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 일이 이렇게 아이러니한 네. 건데 학원을 제가 어렸을 때 차렸었어요. 같이 하던 친구도 있었고 상당한 꿈을 키운 거죠.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싶었어요. 교육, 경제, 그리고 의료. 이렇게 해서 이걸 해서 사회에 어떤 한 국적을 남기고 싶다. 근데 이제 원래 세상 일이라는 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메가스터디에 픽업이 됐죠. 픽업을 해주셔서 이제 인강을 시작을 하고 이제 이 길이 제 천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애들 가르치는 것 자체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게 강사들은 사실 거의 똑같은 것 때문에 강의를 할 거예요. 강의를 할 때 아이들의 그 눈빛과 반응이 있어요. 그게 강사일이 몸에 맞는 사람이라면 미치게 해요. 그 가수가 무대 위에 네, 올라갔을 때 그런 똑같아요. 희열 같은 게 그렇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되게 딱 이게 익사이팅이 되면서 속된 말로 그분이 오셔서 이게 딱 빨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무아지경에서 그게 아이들의 어떤 그 리액션, 반응, 또 아이들의 눈빛. 근데 이제 또 아이들이 처지고 이러면 강사도 힘이 빠져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걸 업하기 위해. 근데 그런 게 저는 되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카메라 너머에 네. 공짜책을 좋아하시는 수많은 엄마들의 반짝반짝한 눈빛이 있다. 졸업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책 네. 쓰신 거 없어요? 뭐 줄 거 있으면 아니, 빨리 뭐- 지금 초반에 얘기해야 돼요. 사실 얘기가 있긴 한데 아직 책이 뭐 이렇게 이런 교양 도서로 나온 건 없고 중등이나 뭐 고등과학 이런 거에 대한 교재들은 많이 있죠. 네, 그걸 꼭 많이라고. 그건 많이 있죠. 제가 원래 강의하려면 많이 찍으니까. 네. 좋습니다. 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신 지 한 몇 년 차? 네. 10년은 이제 훌쩍 넘었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네. 10년 정도 이렇게 딱 봤을 때 네. 그때 아이들과 요즘 아이들의 좀 가장 달라진 지점이 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다릅니다. 제가 볼 어떻게 때는 달라요? 그게 이제 사실 인강에서는 제 네. 눈앞에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드라마틱하게 느끼진 못하는데 문제는 현장에서는 현감. 너무 달라요.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의 대치동은 과거의 대치동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예전의 대치동은요. 한 10년 전 네. 아이들이 열광하는 거는 강사의 정말 고퀄의 어려운 콘텐츠와 그거를 정말 아이들이 볼 때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퀄리티 높은 해설.
이런 것들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념 강의나 이런 거라는 거는 사실 어디나 다 기본적으로. 있지만 글을 갖다가 딱딱 떨어지게 유형화하고 도식화하고 일을 한 번에 정리해주면 여기에 기가 막힌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의 풀이는 급이 달라. 이런 거에 아이들은 열광하죠. 네. 진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뒤에 있는 남자예요. 씩 웃으면서. 엄지척 그렇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내 강의를 알아줘. 역시 여기야. 이제 이건데요. 네. 요새 이제 바뀐 걸 말씀드릴까요? 요즘은 어때요? 잘하는 학교 아이들입니다요. 네.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수업을 해요. 네. 하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오. 심지어는 이게 지금 이 학교에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오. 대치동의 메인 학교에서 이미 다 문제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난이도를 가릴 만한 인재는 나와야 할 시기야.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촉이 또 되게 좋아요. 그럼 웬만하면 막 이게 적중이 되거든요. 네. 이걸 하려면 아이들을 꼬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어려운 걸 하려고 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약간 잘 따라올 수 있게끔 네. 아이들을 꼬셔야 돼요. 대학생들이나 이제 고3을 가르칠 때는 그래도 제가 당위성을 부여하면 바로 끌려오는데 뭔가를 거부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꼬심이 들어가야 돼요. 얘들아 이건 이런 거고 이번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단다. 오래 걸리지도 않고 내가 이걸 설명해 준 다음에 조금만 집중해줘. 조금만 집중하고 유형을 정리한 다음에 요런 문제 몇 개만 풀면 너희 나왔을 때 이거 맞는 거야. 그러면 딴에 마이너스 3일 때 너희는 플러스 3이 되니까 얼마의 이득이야? 플러스 6이야. 이걸 안 할 거야? 꼬셔야 돼요. 야, 풀고 싶네. 네. 그죠? 이러면 애들이 그래도 들어줘요. 요즘 친구들은 어렵다라는 말이 입에 배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어렵다가 저희가 어렸을 때 느끼던 어렵다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느끼는 어렵다는 네. 본 적이 없는 거면 어려운 거예요. 본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어머님들 그거는 어렵다가 아니라 낯설다라는 거예요. 낯선 걸 익숙해지는 게 학원에서 해주는 일이고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이지 낯선 걸 아이들은 어렵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물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강의를 하고 나면 피드백들이 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연구소로 전화가 와서 저희 이제 총괄실장님이 받으시면 애가 오늘 갔다 왔는데 선생님 너무 좋은데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많이 그걸 들었기 때문에 실장님이 여쭤봐요. 저 어머니 한번 애하고 말씀을 해보시는데 천천히 대화를 애가 이제 자꾸 다그치시면 요새 애들은 또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애들은 잘 달아야 돼. 힘들어요 정말 애 키우기가. 그래서 그 어렵다라는 게 네. 제가 하는 말을 아예 못 알아듣겠다는 건지 아니면 쌤이 말한 거는 듣다 보면 알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본 적이 없어서 어렵다는 건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 후자예요. 이거 되게 네. 꿀팁인 게 요즘 아이들이 선행을 또 일찍 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좀만 뭐 하면 어려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과학이 조금 어려운 게 과목 자체도 어렵지만 아이들이 초중등에 영수하는 거에 사실 10분의 1도 안 한단 그쵸, 말이에요. 낯설 수 있죠. 그러니까 낯선 거예요. 들으면 알겠는데 재미없었어 그럼 재미도 있대요. 근데 얘는 집에 오면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대화를 길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들의 어투 아시죠? 어려워. 어땠어? 어려워. 어려워.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거는 다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아니에요. 엄마도 속으로 엄청 생각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저희도 계속 이거를 추적을 하니까 결론은 대부분 이건 거예요. 낯설다. 애들 옆에서 들었고 들으면 남권쌤 얘기할 때 뭔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일단 나는 이걸 본 적이 없어. 유전이라고 하면 통합과학에 나오는 게 DNA란 말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거는 중등까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용어 자체가 낯설구나. 낯설어.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 중에 좀 생물도 공부를 많이 해서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건 못 들어본 거야. 왜? 현재 교과에 얘는 생명과학 1에 없어요. 생명과학 2에 있어. 근데 생명과학 2는 고3 때 하는 거고 수능 과목으로도 거의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도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얘네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통합과학 교과서에 있는데 듣도 보도 못했는데 갔더니 남궁원이 이걸 가르쳐줘.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본 적이 없으니까 어려워. 그걸 표현할 때 나는 어려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때보다는 분명히 아이들이 똑똑해진 건 맞아요. 네. 그거는 수많은 매체, 조기 교육 여러 가지를 통해 받아들이는 능력은 매우 뛰어난데 네. 그거를
혼자 이걸 갖다 빌드업을 하는 능력은 그거는 저희 때보다는 매우 떨어져요. 왜냐면 요즘은 거의 혼자 빌드업하는 그렇죠. 과정보다는 뭐 사교육이나 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차이점이다. 저희 때는 뭔가를 잘 모르면 정말 이걸 갖다가 드립다 파고 막 해설지 보고 맞아요. 이걸 갖다 연구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가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상당히 이제 부족하고 진짜 다른 거 뭔지 아세요? 과제장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문제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네. 이제 애들이 풉니다. 제가 이제 푸는 거를 거의 못 보죠. 집에서 푸니까. 가끔 제대로 안 해오고 수업 한 1시간 전에 와서 열심히 숙제하는 애들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안 됐다고 집에 문자 가면 혼나. 그럼 여기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부담이 될 테니까 옆에 가서 보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애들 오면 친하니까 들어가가지고 애들 뭐 지난주 잘했어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주고 남자애들이니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숙제를 하고 있어. 그럼 제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부담 안 가게 봐요. 푸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안 읽어요? 네. 그러다 이제 어려운 게 나오면 좀 꼼꼼히 봐. 네. 풀어요. 네. 그럼 이제 채점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뒤에 보면서 이제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다 맞아? 이거 틀렸어요. 뒤에를 잠깐 봐. 디귿 하나 틀렸어요. 그럼 디귿만 읽어. 공부일까요? 저희가 과연 어렸을 때 공부를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동생이 원장님이신 학원에서도 간담회가 있었어요. 네. 저는 엄청 굴려요, 형을. 그래서 오늘 거기 간담회 갔다가 또 고등부학원 설명회 하고 대성 스튜디오 가서 인강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뵈러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간담회에서 처음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요 근래 이게 생각났거든요. 네. 이런 게 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약간 다양한 문제 접해보고 그렇죠. 그거를 그냥 접했고 외워서 딱 이거 딱 이렇게 하는. 내가 맞았냐 틀렸냐만 보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도 가끔 있지만 제가 모든 문제를 그대로 맞추면 저는 커넥션이 있는 거잖아요. 저 요새 그 드라마 너무 좋아해요. 혹시 아세요? 그 TVN인가 어디서 하는 거? 그거는 졸업. 졸업. 맞아. SBS에서 커넥션이라고 가치성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연기가 진짜. 근데 하여튼간 저는 중요한 거는 얘네는 이렇게 하고 이걸 갖다가 끝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비유할 때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쟤 왜 저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1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런닝맨을 다 봤어요. 예능이요? 예. 제가 런닝맨을 그 유치한 걸 왜 봐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보는 게 즐거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막 아이들 가르치고 자료 만들고 하루 종일 막 이 머리가 복잡한 거를 그걸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다 보거든요. 네. 저는 런닝맨에 나오는 친구들을 다 좋아했는데 김종국은 원래 터보부터 좋아했고 근데 김종국이 찍었던 광고 중에요.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무슨 단백질 음료가 있어요. 그럼 얘가 거기에 보면 뭘 하냐면 크로스핏인가? 저도 네.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이거 있잖아요. 밧줄. 와 이렇게 줄 흔들리는 거 나오면서 그럼 막 근육 막 불끈불끈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음료를 마셔요. 그리고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딱 얘기해요. 마시는 것까지가 운동이야. 진짜 이어트로 얘기해요. 이게 유치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 자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막 와닿는 거예요. 나는 근데 마시진 않아. 왜냐면 저는 맛없는 거 안 먹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맨날 비유해 주는데 해설을 읽는 것까지가 문제를 푸는 거고요. 문제를 푸는 것까지가 개념이에요. 문제를 풀어야 개념이 완전히 정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개념을 보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뭐 얘가 엄청 잘하는 애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 문제 하나의 의미 여기 있는 지문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틀린 거고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해설에 제가 해설을 다 만들어요. 그러면 그 해설에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 읽는 것까지가 머리에 정리가 되는 공부인데 이 아이들은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간담회에서 뭔 말을 했냐면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한 게 잊어버린 것도 있고 사실 요새 세대에 안 맞는 공부법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러는데 저는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시험을 보면 그때는 저희는 이제 전교에 등수가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꼬리표에. 저는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풀었는데 그 문제집에 있는 거를 전 또 이렇게 막 지저분한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중요한데 자를 대고 밑줄을 그어요. 그 다음에 아래다가 그 내용에 관련된 거를 제가 적었어요.
제가 해설을 만들듯이 이렇게 문제집 한 곳만 풀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하다가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찾아봐요. 그러면 그게 다시 또 머리에 정리가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요걸 한 2권 정도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완벽하게. 조금 아까 그 애들처럼 해도 돼요. 왜? 네. 많이 본 거는 신기한데 새로운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한의대 갈 때 수능을 다시 봤을 때도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수학 문제집을 저는 다 봤어요. 근데 제가 본 방법이 한 3권, 4권은 그중에 제일 좋고 난이도가 있다라고 소문난 거는 저는 이렇게 풀었고요. 나머지들은 보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비슷한 유형? 이거 못 본 유형인데? 그러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지금은 있느냐? 많지 않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교육 쪽을 이용을 한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이거를 다 만들어서 이거를 갖다 요약하고 퀄리티 높게 만들어 주는 건데 만들어 주더라도 해설을 안 보면 그치, 거의 다 의미가 소화할 수 있는 그렇죠. 아이가. 10분의 1도 안 되죠. 두 가지 좋은 팁을 얻었는데 네. 아이들이 어렵다고 하는 건지 낯선 건지. 건지를 그렇죠. 좀 구별해야 네네네. 될 것 같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아이들이 그 해설까지도 완벽하게 네. 좀 읽고서 그래야지만 이게 완벽하게 네, 그게 공부를 하는 공부예요. 거다. 근데 네. 이게 안 되니까 저는 아까 질문에 대해 말씀드린 거죠. 너무 달라요. 그게 10년 전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면 이제 저는 또 꼰대고 라떼 얘기가 되는데 이게 아이들이 달라져서 그러면 이제 저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새 아이들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해서 이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제 방법을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해설을 읽는 것까지는 저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온갖 정성을 들여 제가 해설을 만들 때 저는 단어나 문장 하나하나를 제가 그냥 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치면서 제가 모든 거를 망라해서 수없이 교정을 보고 만들어놨던 교재를 꺼내놓고 저는 열어놓고 같이 써요. 왜냐하면 가장 맞는 용어, 가장 맞는 문장과 인과관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는 것만으로도 체화가 되게 하려고. 근데 그거를 안 읽으면 제 노력이 헛된 것뿐이 아니고 아이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거를 너무 놓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예요. 어릴 때부터 좀 이런 거 연습시키긴 해야겠다. 네. 뒤에 해설지 같은 거 꼼꼼하게 잘 읽고. 논리.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제가 강조한 건 과학은 꼬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해가 돼야지 마지막에 결론만 아는 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네. 이거는 뭐 과학에만 해당되는 저도 그런 그렇죠. 방법은 아닌 것 네. 같아요. 근데 선생님의 열정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게 이 하나의 질문으로 지금 시간의 반 이상을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 맞습니다.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선생님의 스타일이 그치. 상대방을 일단 설득하고 이 사람의 빌드업하고. 이거를 쫙 이게 안 좋아. 제가 맞아. 미괄식을 좋아해요. 구괄식 해야 되는데 방송에는. 맞아.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서. 네. 네, 근데 요거는 진짜로 좀 아이들을 키워나가실 때 네. 생각해야 할 문제다. 꼭 과학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애가 어렵다고 할 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거 너무 할 좋았어.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낯선 건지. 부모들도 애가 어렵다고 하면 선생님한테 바로 전화. 애가 어렵대요, 선생님. 맞아요. 좀 맞아. 반을 좀 낮추던지 맞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어렵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맞아.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네, 좀, 맞아요. 그건 아닐 수도 좀 있어요. 명확히 진짜로. 알아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과학 용어 같은 거 낯설지 않게 조금 초등 때나 그렇죠. 유치원 때 미리미리 좀 책을 많이 그런 게 좀 읽으면서 그런 필요합니다. 단어 같은 거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야겠군요. 아니 이게요. 진짜 잘하는 친구들인데 네. 융기라는 단어를 몰라요. 윤기 솟아오르는 네, 거. 몰라요. 요새 아이들은 모르는 아 진짜요? 한자에 너무 약해요. 아, 이게 근데 여기에서요. 어른이 충격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걸 저한테 질문하는데 제가 야 임마 윤기는 솟아오르는 거잖아 라는 한마디에 아이는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거를 당황스럽지만 다독여가면서. 괜찮아. 야 윤기 그 한자라 너가 모를 수도 있지. 쌤 같은 꼰대들이나 그 한자 세대니까 아는 거야. 이러면서 자 기는 일어날 기 그래서 솟아오르는 거야 땅이. 근데 저는 속에서 솔직히 말하면 천불이 끓어요. 하지만 그걸 내가 거기서 화를 내면 안 돼. 그러면 그 아이의 어떤 질문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여요. 그럼 다시는 저한테 무섭다고 안 물어보겠죠. 생각하고 질문 안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일타 강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 근데 선생님. 네. 그 열정은 저희가 네. 너무나 존경하고 박수 네. 치지만 그래도 오늘 주제를 얘기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는 두갈식으로. 네, 또 지금 뒤에 또 이게 여러 가지가 아니 있기 뭐 때문에. 질문을 왜냐면- 못하겠어.
나는 선생님의 저 열정 있지. 눈빛에서 막 나오는. 아 보니까 이거 유전인가 봐. 이것만으로 뽑을까요? 윤쌤이랑 둘 다 이것만으로 한 해 뽑으면 안 돼요? 아니. 네, 안 돼요, 그거는. 아까도 방송 전에 네네네. 이거 본인이 하는 거 조회수도 벌써 신경 쓰시는 거야. 아니, 왜냐면, 자, 아니, 이거는- 나는 제 입장이 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든 조회수 높여드릴 테니까 네. 그 열정을 조금만 순간, 내려놓으시고 식은땀이 확 났어요. 오늘 주제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뭐냐면 내신 수능 1등급을 향한 네. 초등과학 DNA 만들기 아,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 과학이라.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과학을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너무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게 네. 교육 채널을 하는데도 과학에 대한 얘기가 너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과학 공부를 막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죠. 주로 이제 수학. 영어 수학을 영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조금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영재고를 가고 싶어 하던 네. 수능을 봐서 서울대를 가건 네. 뭐 의치안약을 가건 정말 뭐 서울대 문과의 최고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해도 결국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과학이 배점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아, 그쵸. 네. 내신 과목들이 쭉 있는데 과학은 4단위.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국영수랑 배점이 똑같아요. 아. 그러면 나중에 내신의 점수화가 되잖아요. 대학에 네. 반영이 될 때. 그러면 분자에 들어갈 때 똑같은 비율이잖아요. 네. 수학 1등급, 과학 1등급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걸 왜 아무도 지적을 안 근데 해요? 이런 거 아닐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네. 국어, 영어, 수학은 단기간에 안 되는 것들이라 그렇죠. 어릴 그렇게 때부터 생각을 차근차근 하죠. 하는데 과학은 약간 암기 과목이라고 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봐봐. 안 되면 쌤 같은 사람을 하나 찾아가가지고 제가 막 일타강 눈빛 사사사사. 쏘면서 내가 야! 이씨! 막 화를 억누르면서 근데 기출 문제 좀 풀고.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제가 과학 DNA라는 말을 한 게 과학은 꼬꼬무인데 꼬꼬무를 하려면 단계별로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이게 단계간의 습득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과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또 좀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대부분의 생각은 물화는 이해, 네. 생지는 암기 이렇게 많이 그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지로 가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화를 해도 좀 먼저 하고 네. 근데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제는 통합과학으로 바뀌어서 그렇지만 과거에는 네. 수능을 보잖아요. 요새 특히. 원래 화학 생물의 선택자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불변의 진리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학에 가면 많이 하니까. 네네. 근데 이게요. 한 10여 년 전부터 화학의 비중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게?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걸 평가원이 내기 시작한 거예요. 화학에서. 그러니까 화학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빼려고 해.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지학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 그래서 현재는 생지가 선택자가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자, 아이러니하죠. 중등 때까지 물화를 엄청 달리거든요. 네. 수능은 생지로 제일 많이 봐요. 자, 물화가 어려운 거지. 그렇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내신에는 그래도 세 과목을 되게 해요. 고2 때. 현재 뭐뭐예요? 교과는. 뭐뭐예요?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아. 대개 이제 요것도 그때부터 물리가 어려우니까 빠지죠. 빠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면 화생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리를 한 게 아까우니까 그럼 물리를 가면 뭐 거기에 뭐 물화생, 물화지 또 화학이 어려우면 물생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뭐냐 하면 물화만 달리는 게 결국 우리가 실질적인 효용이 얼마나 있느냐. 근데 과학이 물화가 기본인 건 맞아요. 네. 제일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건 맞는데 요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네. 생지는 암기라고 생각하는데 암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예, 생물이라는 게 이해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외우는 거는 정말 단편적인 OX 문제나 이런 건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고1의 통합과학 대치동 문제들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 심지어는 이게 수능 과목이 됐을 때는 수능은 당연히 어려울 거잖아요. 네. 이러면 과연 현재 이 상황이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해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가져가는 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과학 DNA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초등 부모님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네. 그럼 저희도 이제 2학년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런 과학적인 DNA를 심어주고 네.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심어줘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솔직히 그러니까 Y 잘 퀴즈 모르겠어요. 가면 돼요. 네. 이게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사실 이게 네. 저희가 바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건 맞는데 초등학교 때는 다양한 경험
경험. 그게 이제 직접 경험도 있고 간접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간접 경험이라고 하면 책이나 영화.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 경험이라면 관을 전시회, 간다든지. 박물관, 네. 뭐 진짜 뭐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는 것도 하나의 직접 경험이 되죠. 네. 아, 그런 것도 나중에 도움이 돼요. 도움이 실제로? 되죠. 왜냐하면 그래요. 많이 좀 데리고 아이가 가주세요. 과학이- 과학관즈. 근데 저도 못하니까 참 이게 이율배반적이긴 한데 그런 거를 하면 과학이라는 거에 대해 친숙해지지, 흥미를 일단. 갖고 친숙하고 그러니까 영유 보내는 게 사실은 도움이 영어에 돼요. 익숙해지게 맞아요. 만들기 똑같아요. 위해서잖아요. 두렵지 과학도. 않게. 그러니까 그렇죠, 과학도 그렇죠. 그런 거가 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가끔 엄마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초등학교 교사시거나 이런 엄마들이 네. 진짜 그걸 잘해주시는데 집에서 병아리를 키워서 닭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식물 같은 것도 막 종류별로 쫙 기르시고 네. 그런 걸 유독 잘하는 엄마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이도 네. 뭐 말괄량이 이렇게 짐승 같은 엄마가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또 싸우고 싶어. 어쨌든 그런 환경이 되게 네. 중요하다는 맞아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감이 됩니다.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과학을 이제 초등학생 네. 부모님께서는 DNA를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을 좀 시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 직접 어떤 경험이 현실적으로 많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간접 경험이죠. 책. 네. 그 어떤 형태의 책을? 근데 이제 그런 많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네. 책을 갖다가 읽는 게 좋느냐. 정말 과학에 대해 많은 거를 얻을 수 있는 책들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를 갖다가 많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나오는 서적들 있잖아요. 네. 많이 약간 그림도 많고 글도 되게 이쁘게 너무 많지 않고 이런 것들부터 접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어떤 의견 피력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집사람이 그걸 되게 존중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실 이 책값만 해도 얼마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집에 이제 거실을 전체. 한쪽 벽 전체가 다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들 방에도 그만큼은 안 돼도 책들이 네. 쫙 있고 사실 아이들이 다 읽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큰애가 책을 진짜 많이 읽었는데 걔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기가 흥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습백과들이 있었어요. 네. 과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한국사나 세계사에 대한 백과들이 있었는데 라이트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이걸 엄청 봤거든요.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을 좀 많이 쉽게 풀어서 거기 있는 온갖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이거를 거짓말이 아니고 한 수십 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저는 역사하고 세계사도 그걸 수십 번 봤어요. 기본적으로 네. 흥미가 있었나 보다. 네, 그 책에. 그러니까 이게 보다 보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어떤 위인이 뭐 세종대왕이 너무 책만 봐서 건강이 나빠지니까 가둬놓으니까 한 책 거기 박혀있던 거를 뭐 수백 번을 읽었다. 볼 때마다 맛이 달라진다.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게 한 번 봤을 때 두 번 그쵸. 봤을 때 또 점점 다르지. 얘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애가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사실 책을 읽을 때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왜냐면 저는 런닝맨 봐요. 근데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책을 보거나 네.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그런 분위기가 네. 자연스레 형성이 되잖아요. 갑자기 얘기가 튀어서 그런데 과학 문제가 네. 저희 때랑 비슷해요? 아니면 뭐 서술형이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변화가 됐나요? 수능의 초창기하고 요새의 수능 문제는 난이도가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출제자는 지금 이걸 변별을 해야 되니까 난이도를 맞아요. 높일 수밖에 높여요. 없어요. 네. 예. 그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과탐의 지금 수능 문제는 네. 10년 전의 문제와 비교하면 10년 전 거 훨씬 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또 과목의 탈바꿈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통과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난이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적응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서답형도 있고 객관식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시험들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휘문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가 너무 쉬웠어요. 100점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래도 고등학교 가도 왔고 그러니까 이제 좀 처음에 좀 자신감 처음에 좀 이렇게 심어주고자? 했는데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모른 거죠, 자기네도. 네. 왜냐하면 이게 1등급이 한 10명 중반대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100점이 100명이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말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준비시킬 때 이게 시간 싸움이 될 거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건데 난이도가 높이는 방법에는 아예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도 있고 지문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을 시간 거다. 오래 걸리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이 아니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되면 옳은 것의 개수는 찍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막 나와요. 완벽히 알아야 네, 완벽히 알아야 돼요. 저희 때만 해도 사실 객관식도 많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 대충만 맞아. 알아도 사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들 과학 어쨌든 책을 펼쳐놓고 네. 이제 학습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융기가 뭔지 이 용어부터 그렇죠. 개념 정립을 하는 게 이제 출발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진짜 이거 용어 사전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근데 그게 필요해요. 아이들이 용어에 너무 약하고 맞아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영어 단어로 교육을 하면 오히려 얘는 익숙한 세대예요. 맞아. 근데 이게 한자로 가면 얘네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들어가는 용어들이 나오면 와 아이들이 상당히 그거를 어려워해요. 왜냐면 오히려 그 영유나 이런 데서 과학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영어로 된 과학 용어는 많이 듣거든요. 저희가 지금 과목은 다르지만 국어, 수학, 지금 과학까지 네. 결국에는 용어 중에 한자로 된 용어를 맞아요.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 지금 공통적으로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지금 세대라면 반드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따로 공부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사실 책을 많이 읽으면 거기에도 한자 용어들이 꽤 나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게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 저희는 어이가 없는데 저희 세대는 아이들은 그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할 때 그러면 원어로 얘기를 해줘요. 얘들아 그게 한자로는 이건데 단어로는 이거야. 너희 이 단어 들어보지 않았어? 그러면 오히려 애들은 그 단어는 들어본 게 많아요. 대학책에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영유 시절부터 저희가 볼 때 영유에 그 나오는 단어들 저희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지금 몰라요. 네, 저는 보면서 그래서 얘기하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집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오빠 요새는 이런 거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 그러면 제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영어는 익숙해요. 근데 한자는 또다시 얘네한테 낯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자 용어가 들어가면 또 집에 가서 얘기하겠죠. 어려워. 근데 낯선 건데. 네, 교과서에는 한자 용어가 아직도 많아요. 그럼 초등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처음 받아든 과학책에서 그런 단어들 한 번씩 설명해주고 아주 서로 좋죠. 대화 나누는 거 진짜 좋은 부모님. 그건 그런 건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뭐 실험 위주로 하는 그런 학원들도 또 많이 네. 가고 알기로는 그 모 학원은 대기 신청만 엄청난 그러니까 이것도 한 6, 7세 때가 과열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몰리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전에 응답하라. 거기 보면 그 전인권 씨 노래에 있었잖아요.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뭐 다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있어요. 왜? 아이가 과학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나가는 고등부 학원 중에 대치에 노동청 건물이 있어요. 네. 그 건물이 제가 볼 땐 대치에서 제일 좋아요. 쾌적하고 화장실도 정말 깨끗해. 그러니까 근데 이게요. 왜 저렇게 디테일에 이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논리가 있다고. 그래요. 요새 아이들은 화장실이 안 좋으면 그 건물에 가기 싫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고 이런 화장실에 아이들은 익숙하지 않아. 너무 귀하게 자랐어. 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근데 그 건물은 대체 이제 건물들이 다 좀 오래됐잖아요. 네. 얘는 조금 됐지만 워낙 좋은 건물이에요. 또 아래 별하고 콩이 다 있어. 네. 그러니까 뭐 음료수, 뭐 먹는 거, 건물 깨끗해, 엘리베이터 넓고 쾌적해.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에 6층에 고등부 강의하는 강의실을 많이 제가 나간 학원이 쓰고 있는데 이쪽에 그 실험. 그 네. 전문에 애들 너무 귀여워요. 가끔 수업할 때 그 소리가 들리기까지도 네, 저 하는데 진짜 궁금해요. 들려요. 근데 네. 어떤 걸 하냐면 속도의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복도야. 고등부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자제는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초시계를 가지고 네. 이 땅에서 애들이 뛰게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다칠까 봐는 걱정이 돼. 근데 너무 길지 않게 뛰어. 스타워치로 했어. 몇 초가 나온지를 보여주고
몇 번을 뛰게 하더라고요. 그럼 평균을 잡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속도의 개념을 가르치는 거죠. 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게 이렇고 나누게 되면 이런데 너의 속도는 이렇고 너의 좋은데? 속도는 이래. 좋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가면 실험하기가 많이 어렵죠.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중등까지는 그나마 그런데 고등에 가면 입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가 대기 마감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오징어 해부하고 막 이러거든요. 엄마들이 애들을 보냈는데 어느 학원을 보내도 애들이 너무 재밌어 가고 싶어란 말은 안 나오죠. 근데 실험을 과학은 하는 가. 것은 무조건 가고 맞아, 싶어 맞아, 하죠. 맞아. 왜냐하면 재밌어요. 아이들하고 하는 하나 자체가. 그리고 저는 그 대치에 있는 그런 학원 같은 경우는 되게 저는 좋게 보는 게 다들 선생님들이 밝으세요. 애들이 들어오면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그것도 소리가 너무 커서 막 이쪽까지 쩌렁쩌렁 울려. 하지만 나는 좋다고 봐. 학원이 그래야지. 뭐 안녕하세요. 뭐 우리 철수 왔어. 막 하면서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잘해주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해요. 약간 보육원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경험하는 거는 매우 좋다. 왜냐하면 이게 DNA처럼 우리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그건 과학 DNA를 그럼요.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네. 고등부 강사로서 저한테 이 실효성을 물으신다면 네, 네, 네. 사실 이제 실효성이 크진 않죠. 왜냐하면 이게 뭐 당장 고등 내신을 할 때 나오거나 뭐 수능을 볼 때 도움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지나간 건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과학학원을 가는데 싫어하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되게 큰 거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느끼세요. 요 정도 했으면 맞아요. 됐다. 네. 그러니까 한 1년이고 뭐 6개월, 1년. 길면 1년. 경험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그거를 익혔고 하면은 아이가 과학을 좋아하게 돼. 그리고 그런 걸 다니는 동안 책을 읽도록 자꾸 꼬시시면 되죠. 그쵸. 어떤 관련된 실험을 했대, 그럼 뭐 과학책. 오징어 해부를 했대. 네. 그냥 연체동물에 대해 나온 걸 읽히는 그치. 거죠. 연체동물은 해부를 하면 피가 왜 안 나와? 그치. 그러면 연체동물은 이게 혈액이 이런 거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그때는 그게 되게 재밌죠. 맞아. 예. 그러니까 보내는 거가 과학 DNA를 심는데 도움이 당연히 되죠. 도움이 그럼요. 되지만 굳이 이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냐? 뭐 그거는 그렇죠. 꼭 안 이제 해도 된다. 뭐 그러나 만약에 보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부모님이 좀 더 신경 써서 그렇죠. 그 학습과 연계돼서 네. 약간의 책을 뭐 읽히든. 책이라든지 좀 더 심화되는 과정을 좀 우리가 좀 제공을 해주자. 그렇죠. 아이들 말씀이신 입장에서는 되게 돌파구고 네. 재미있는 경험일 맞아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영어 수학하다가. 그거 하다가 가면 실제로 해보고 막 뭐 기체도 발생하고 현미경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현미경으로 관찰도 하고. 그럼요. 선생님 요즘에도 저희 때 보면은 국어 잘하면 보통 영어도 잘했고 수학 수학 잘하면 과학은 뭐 맞아. 거의 세트처럼 맞아요. 이렇게 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혹시 그 관계성은 좀 유지가 되나요? 이게 어느 정도 관계성은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단계별 해석 능력과 이해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수학을 잘한다? 앤드 과학을 잘한다가 거의 성립은 되죠. 근데 이게 극상위권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상위권은 걔는 다 잘해. 네, 다 잘해요. 맞아요. 근데 체육도 잘해 걔는. 애매한 데 있잖아요. 잘하는데 완전 극상은 아니고 네. 중상 정도에서는 많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1부터 통합과학의 문제가 어려운 데들은 진짜 제가 이거는 뭐 나쁜 얘기가 아니니까 특정 학교 얘기해도 되잖아요. 서초의 세화고 여기에 통합과학 문제는 예술이에요. 왜요? 수능 스타일의 정말 좋은 문제들. 정말 그리고 이제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자사고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좀 수능 스타일로 많이 가르쳐요. 문제들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가 과탐 문제가 아주 어렵고 퀄리티가 좋구나. 예, 제가 볼 때는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을 보면 어지간히 공부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극상위권이 아니면 이 과목을 많이 공부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극상위권인 아이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막 논리력이나 이해력이 좋은 아이들은 다 잘하겠지만 과학으로 1등급 정도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때부터 좀 달려줘야 돼요? 이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셨을 이제 때? 요게 과학 DNA를 떠나 제가 이거를 그냥 입시 전문가로서만 네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 낯설음을 버리는 과정이 선행이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결국은 수능을 보고 고등학교 때 내신을 잘하려고 달리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낯선 게 없어지니까 이왕이면 낯선 애보다는 왜냐하면 똑같이 얘기하겠죠. 낯선 애. 고1이 됐는데 자기는 영수를 많이 했어요.
통과를 들어왔는데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의 과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등과학의 난이도나 퀄이 1이다. 네. 통합과학 고1이 되면 10으로 뛰어요. 네. 지금 이 괴리감은 엄청나요. 왜 고1인데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치동 원장님들이 다 족꼬셨다고. 수능 과목으로 만들어졌는데 비운의 과목이 되면서 고1 때 내신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고1 때 내신하고 지금처럼 수능도 봤어야 돼. 네. 그러니까 수능 과목을 만들려고 만든 게 허술하게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중등에서 그냥 과목의 난이도만 보면 고3으로 뛰는 거예요. 이거를 고1 때 현재는 그래도 수능이 아니니 상당히 어려운 학교들은 어렵게도 내지만 쉬운 학교들은 또 쉬운 학교도 있어요. 난이도가 나름 천차만별이죠.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수능 과목이에요. 고1 때 쉽게 내야 될 근거가 하나도 없죠. 그게 뭐에서 오냐면 고2에 올라가서 과학탐구 영역 물화생지는 어느 학교도 그렇게 쉬운 학교가 없어요. 그럼 중학교 때 좀 기초를 다지면서 네. 약간 좀 레벨업을 좀 해둬야겠네요. 그렇죠. 초등 때는 조금 중등과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선행이 네, 필요해요. 왜냐하면 과학의 DNA라는 거는 결국은 그럼 내가 과학을 좀 낯설음을 줄이고 가는 건데 내가 결국 그걸 하려면 입시에 딱 관련되는 건 제가 볼 때 초등과학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는 학교 다니면서 그냥 재미있게 들으면 되는 거고 중등과학부터는 왜냐하면 중등과학이 고등학교에 가서 통합과학에 많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한 초 5학년 때부터는 중등과학 선행을 하긴 해야겠네요. 저는 그 정도 시기면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학원이 있어요? 대치는 거의 다 그렇게 하죠. 네. 대치에 안 산다고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막 달리는 아이들의 트렌드. 더 빠르면 초 3, 4에도 해요. 이게. 그러면은 대치동 말고 실질적으로 대치동이 아닌 곳에서는 좀 요런 인강해도 되나요? 뭐 중등 인강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해 막 이게 아니라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아니요, 해주면. 지금 이미 얘기를 꺼내셔서 편해지지가 않아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이게 가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초 5 정도가 저는 선행을 볼 때는 너무 빠른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게 지금까지의 트렌드는 중등과학을 자 어차피 수능은 물화생지였잖아요. 네. 영재고를 가도 물화 베이스로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 중등과학은 뭐 브릿지 과정 이래가지고 되게 짧게 하고 그냥 물화 냅다 달리는 거죠. 뭐 올림피아드도 하고 뭐 영재고 입시 막 했다가 떨어지면은 또 이게 어차피 어디 가냐의 관점이 그쵸, 되니까 그쵸, 그쵸.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는 통합과학이 수능이야. 그러니까 이게 물화만 달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중등과학을 저는 중등과학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베이직 통합과학이다. 왜냐하면 물화생지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교과에 오면 다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중등과학이 고등과학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중등과학이 낯설지 않으면 중학교 때 와서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것도 낯설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통합과학이 낯설지 않으면 고1에 됐는데 크게 당황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할 수 있고 그게 또 되면은 수능을 볼 때 아직 2년의 세월이 남기 때문에 내신을 충실히 하고 나면 고2 때, 고3 때는 또 이제 선택 과목들이 생겨요. 네네. 물화생지가. 걔를 토대로 또 통합과학에 대한 거를 쌓아가면 수능을 보는 과학 준비는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토크의 어떤 깔때기예요. 이제는 모든 게 통합과학으로 귀결된다고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초 5 정도의 중등과학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는 맞다. 제가 이제 사실 고등부는 빠삭한데 제가 뭐 네. 중등부 학원들의 막 이건 아니지만 웬만해서는 초록이 됐을 때는 중등과학을 들을 수 있는 반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많은 이제 이런 서적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참고서들도 있고. 근데 요새는 이제 참고서들이 되게 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 자습서라고도 하잖아요. 너무 이걸 갖다가 파지 않아도 그런 거를 비치를 해 놓으시고. 한번 이렇게 좀 훑어보는 느낌으로. 아이가 제가 어렸을 때 백과사전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어떤 공부에 대한 머리가 돌아가는 아이들은 좀 재미있는 거를 자기네들이 어디서도 이렇게 이해를 안 시켜줬는데 제가 이해를 시키면 재밌어요. 그럼 입가에 이게 미소가 돌아. 그거예요?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거든요. 재밌지? 재밌대요. 너희가 시험만 안 보면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전제가 되는 순간 아이들은 과학이 싫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게 비치를 해놓고 자꾸 이제
한 번씩 들여다보는 거죠.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학습백과 보듯이 난 여기 중등 자습서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전기장 자기장이 나와. 이게 중학교 때 아이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통합과학에 나오면 이게 또 거기에 완전 고난도 소단원이에요. 그럼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게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맞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 보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것만 아는 것만 해도 다른 초등학생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쵸. 전류가 흐르는데 자기장이 생겨? 이거 뭐야? 자석이야? 이런 생각 자체가.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연결돼 있잖아요. 콘센트에. 한 번씩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너 여기 이렇게 계속 켜 있으면 여기에 전기가 공급되고 하면 너 여기 자기장 생긴다? 근데 그러면 너 잘하는데도 안 좋고 막 두뇌 발달 이런 데도 별로 안 좋을 거야.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자꾸 끄라고 하고. 근데 이런 거를 아이들은 책을 통해서만 보려고 하지 않고 생활에서도 그렇죠. 있는데. 생활에서. 그래야 얘네가 재밌어지고 그러면 아이들은 질문을 할 그쵸. 거리가 생겨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왜 그렇게 돼? 그래야 아이들이 집중도도 오래 가고 그거를 얘기하면서 재밌어 하는 거예요. 과학을 원래부터 잘하는 아이는 가끔 있어요. 진짜로 제가 과고 다닐 때 저는 천재가 아니지만 제 친구들은 천재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몇 있어요. 근데 극극극극 소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과학은 제가 만약에 나중에 박사과정 뭐 포닥을 간다, 나는 교수를 할 거다 이렇다라면 그 단계까지 가면 한계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근데 대학을 가는 과학 공부란 말이에요. 사실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애가 있었어요. 진선여고를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1년 내내 제 수업을 들었고 1년 내내 100점을 맞았어요. 정말 예의도 바르고 또 이 친구가 되게 외모가 이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뻐. 태도가. 네, 태도도 예뻐, 뭐 예의도 발라. 심지어는 교우 관계도 엄청나. 여학생들끼리도 막 친하고 제가 그때 다른 남고를 가르치면 남고에 얘 아는 애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다 좋게 아는 거야. 그 심지어 클리닉에 와서 만나면 되게 친해. 근데 1년 내내 100점을 맞았어요. 저는 이 친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기말이 끝나고 이 친구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연구소로.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1년 내내 100점을 맞았는데 얘는 중등까지 과학 고등학교 선행을 못 해봤대요. 그냥 중학교 때 하는 과학까지는 했고 고등학교 선행이라는 게 학원에 다니면서 한 번 이렇게 어디서 들은 적은 있는데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대요. 네. 근데 1년 내내 이 친구는 제가 하라는 모든 걸 했어요. 정말 뭐 하나하나 오답 체크하라면 해, 뭐 외우라면 해. 성실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은 성실하면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실하면 대학에 가는 것까지는 우리 아이가 최고가 될 수 있어요.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서 최고가 되는 거는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을 잘하는 방법은 뻔하게 나와 있는 거죠. 뭔가 계획을 세워서 낯섦을 없애고 2단계에서는 조금 여기보다 앞서가고 영수 열심히 하고 과학을 뭐 영수만큼 할 필요는 없어요. 중학교 때 또 그게 낯설음이 나는 적으면 고등학교 통합과학 또 조금 더 나가 있고 그러면 남들이 통합과학 할 때 난 거기에 낯설지 않으면 그 뒤에 거 또 조금 먼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수능 대비하고 결국은 조금씩만 남보다 앞서가면 꾸준하게. 그럼요. 과학은 영수에 투자하는 거 10분의 1만 해도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오늘 만약에 초등부모들 계시다면 네. 지금 이 순간부터 일단은 아이에게 저학년이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좀 일으키고 4, 5학년이 됐다 하면은 사실 그 흥미를 바탕으로 해서 5학년부터는 약간의 선행을 그렇죠. 통해서 네네. 중등과학을 좀 대비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좀 맞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 전집 업그레이드 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그거 듭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지금 한 2년 정도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데 전집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혹시 마지막으로 아이 키우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좀 과학을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아이들 뭐 만화 영화나 이런 거 있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어요? 이게 제가 사실 조금 생각을 해왔는데 네. 만화는 아니었고요. 네. 영화. 예, 제가 이제 영화에 지나긴 했지만 시국에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컨테이션. 컨테이전. 컨테이전. 그게 박쥐 얘기. 박쥐요? 오, 재밌겠다. 코로나랑 똑같아요. 바이러스 네, 이야기예요? 이게 지구가 바이러스에 뒤덮인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괴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원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똑같이 죽어나가. 그래서 거의 지구가 초토화가 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맨 처음에 시작이 나와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박쥐가 날라와가지고요. 아. 근데 박쥐가 왜 날라오냐?
인간들이 정글을 갖다가 다 뒤집어버린 거예요. 개발하려고. 네네. 박쥐가 나왔어. 사람이 사는 동네로 와서 있다가 그러니까 서식처가 사라지니까. 네, 얘가 과일을 먹고 이러다가 그걸 이제 떨어뜨린 거예요. 네. 그거를 뭐 소가 먹나 뭐 제 기억에 그래요. 어. 그 소를 손지 또 뭐 돼지인지를 갖고 지금 요리를 해. 되게 유명한 요리사가. 아, 이거 먹이사슬까지 설명이 네. 되네. 그런데 요리사가 거기에 또 위생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사실 제대로 가열이 되고 있으면 박멸이 돼야 괜찮았을 되는데 텐데. 해서 들어와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여러 가지 돌연변이와 함께 퍼지거든요. 되게 괜찮죠. 그리고 제가 저 가타카는 근데 저게 15세 관람가인데 다른 의미가 아니라 좀 이제 과학적인 개념이 어려워서 그럴 거예요. 저 가타카의 저 영어 알파벳이 네. 저게 DNA에 나오는 염기예요. 아, 그렇구나. AGCT 맞죠? 아. 그거로 만든 단어인데 요거는 게놈 프로젝트 저희가 이제 유전자 지도가 모두 밝혀지고 했을 때 사람을 갖다가 이미 태어났을 때 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너는 열등한 유전자야. 너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너는 수명도 짧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차별하고 어떤 등급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하위 등급에 있는 애가 너무나 하고 싶은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 신분을 바꿔치기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유전, 게놈 프로젝트나 이런 그러네.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거에 인류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윤리 문제도 들어갈 수 있겠네. 이게 그래서 윤리 문제의 논술에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마션은 저거 아시잖아요. 화성에 떨어져서. 그거 재밌어. 그러면 이제 화성에서 어떻게 인간이 살아? 뭐 그치. 대기액이. 농작물.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금성은 왜 이산화탄소인데 온도 엄청 높고 다중인데 얘는 왜 이래? 얘는 희박하거든요. 이산화탄소. 금성은 엄청 두껍고 온실 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 뭐 그런 얘기. 얘 여기서 에너지원이 필요하니까 태양전지 나오거든요. 오, 발전이라는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얘가 여기서 이제 감자 캐는 게 되게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네. 그냥 여러 가지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컨테이전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얘기랑 연결이 되잖아요. 좋네요. 지금 네. 보니까 12세 관람가니까 초등학교 뭐 한 4학년, 5학년, 6학년 마션도 12세 관람가고 사실 부모님하고 같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영화들이니까 네. 딱 컨테이전하고 저는 마션 같은 거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이번 주말 이걸로 때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거. 아, 진짜 이 남궁 형제님들의 기세와 열정 그리고 머릿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계속 폭발해. 율쌤이 저보다 한 10만 배 더 하지 않아요? 아이, 비슷해. 아, 비슷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 형제가 좀 이제 이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뭔가를 막 이렇게 제공하고 싶은데 여하튼, 네. 저의 입장도 있고 제가 만약에 뭐 동생보다 이게 난 이러면 난 진짜 난 형제끼리 이거는 합정 안 형제의 올 거예요. 낙이야. 난 진짜 합정 안 와. 내가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로 또 얘기를 했죠. 과학은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너무 많아. 아니,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 네. 솔직히 아무리 쌤이 이제 유명하시고 과학에 열정을 갖고 하셔도, 네. 과학이 수학 조회수를 맞아요. 이기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열변을 토한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매크로라도 돌려줘야 돼. 과학은 어떻게. 수학과 똑같은 4등급이에요. 형님, 수능을 볼 때도 엄청 그만하세요, 중요합니다. 형님. 아, 근데 오늘 네. 이 시간 통해서 사실은 과학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워낙 또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거 하나 일단 던져주신 것만 해도 네. 저희로서는 큰 수확이거든요. 다음에는 약간 뭐 실제 문제 가지고 네, 오셔가지고 한번 좀 해보시죠. 예시 보여주면서 그래서 한번, 이제 결국은 나중에 네. 통합과학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좋아요. 이게 네. 지금은 뭐 어렵지만 보는 거로 의의가 있잖아요. 뭐야 이것은 도대체. 네.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능까지 가야 접할 되니까. 문제니까. 네네네. 저희가 다른 선생님보다 지금 한 그래요? 25분을 더 내어드렸어요. 아니, 이럴 수가. 왜냐면 오프닝을 30분을 하는 사람 내가 태어나 처음 봤어. 정말요?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 남궁원 쌤의 이 열정과 저 이글이글 타는 네. 저 눈빛 어떡할 거야. 아니 그 명대사 아세요? 아, 형님 그만하세요. 아니. 나도 그거. 퇴근해야지.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그 어벤져스에 I can play all around인가? all 몰라, days. 우리는. 그거 있어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수학보다 과학이 중요한 거예요. 과학이 꽃입니다.
폭주하네. 네. 이렇게 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기가 쭉 빨렸습니다. 우리 정말 열정적으로 과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남겨주신 우리 남구원 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회수가 만약에 안 나온다. 다음에 난 합격 안 해요, 형님, 분명. 만회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와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니, 저는 네. 두 분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는 네. 사석에서 네. 예를 들어 두 분이 우리 애기 네. 앞으로 키워나가는데 과학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상담해 드리는 것 같으니까 저는 되게 재밌어서 네. 또 이제 기회가 되고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또 불러주시면 또 나오겠습니다. 조회수 올리려고 학생들 풀고 나가면 안 돼. 저희 애들은 네. 애기들에 관련된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관심이 없죠.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 진짜 대단한 집안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나 봐. 분발하자. 그러니까 이분의 약간 교육 스타일 봤지. 애들이 사실은 보통은 관심 없어 하면 버리고 관심 있는 친구만 끌고 가는데 네. 지금 저 끝에 있는 학생 설득하듯이 이제 그치. 이 카메라 뒤에 있는 분들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형님 끝났어요. 네, 마이크 내렸으니까. 난 이게 끝난 트랜스피 좀 거죠? 먹을게. 예.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과학 다음에는 좀 더 심화편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전 부분 안장판 육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과목, 어떤 선생님과 함께 어떤 정보, 또 어떤 즐거움을 드릴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 월요일에 라이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부부의 다툼으로 인해 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조만간 또 라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